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앤디포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볼 텐데요. 분석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관심 종목에 넣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분석할 때 왜 얘가 관심 종목에 들어가도 될지 이제 타점 같은 것들을 이제 그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안내해 드리면서 살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교본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녀석을 관심 종목에 넣지 않고 안 보시더라도 이 영상을 토대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해서 연습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이쪽 구간에서 많이 재미를 봤었어요. 당시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한창 코로나가 핫했던 시기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많은 상승을 일어났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진단키트의 그 관련주로 좀 곽강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뭐 얼마 전에 3일 전에 뭐 자회사에서 이제 암 치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상 이상을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해가지고 뭐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코로나가 거의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또 코로나에 대한 좀 두려움 또 공포감이 좀 최근에 많이 생겨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많이 거쳤죠. 뭐 교육 또는 뭐 자택근무, 치료제, 백신, 뭐 그런 것들 등등, 뭐 저기 음압병동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묶여가지고 좋은 흐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살짝 엮여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뭐 얘는 살짝 이제 장난질하는 종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분석하면은 세력들이 치는 장난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이제 같이 좀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절대 매수를 추천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지금 종목이고,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본인에 맞는 타점에도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뭐 매수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예요. 다만 저는 이 녀석이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은 지금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타점이 왔을 때 활용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오늘 제가 왜 이제 좋은 타점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대웅제약에 안내해 드렸던 그런 기법하고 어느 정도 연관도 있어요. 고점 대비 정말 많은 하락을 이뤄냈었는데, 이제 조만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크게는 두 가지로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쌍바닥.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 찍고 이제 상승의 추세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법이 녹아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외봉으로 빠지기에는 너무 이제 이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요 지점 근처 가격대까지도 쭉 빠졌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한 번에 너무 죽기에는 아무리 좀 힘이 없어도 그래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구간에서도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종목이었다 라고 하는 게 저희 두 번째 의견이고요. 세 번째,
대웅제약에서도 제가 새롭게 알려드렸던 기법은 이 파란 색깔 일목균형표, 이 일목균형표 기법인데, 스물스물 이제 이 일목균형표에 접근을 하더니 얘가 첫날에는 그냥 터치를 하고 저항을 맞고 이제 내려오는 듯 하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놀았죠. 요 안에 들어가서 놀다가 일단 이탈은 한번 했어요. 이탈은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진입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더 매수해볼 만한 매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냈었죠. 심지어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줬습니다. 다시 한번 진입할 때는 봉 자체는 음봉이 나왔지만 매수해볼 만한 매력적인 거래량이 나와주긴 했어요. 1000만 주 넘게 터져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많이 받아 먹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듯한 느낌을 이 시기 때 보였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종목에 이미 관심 종목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시기에 매수 타점이 제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쌍바닥 구간에서 한번 들어갔을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확신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을 거예요. 눈치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5천만이 넘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정말 많은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요 위에 있는 구간까지 물량을 싹 다 받아 먹어줬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구간에서 사실상 있었던 구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아래에서 놀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 여기 있는 물량, 던질 만한 사람들의 물량을 최대한 다 받아 먹어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절치거나 또는 물타가지고 평단을 낮춘 사람들의 물량까지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받아 먹어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래를 순환시켜 줌으로써 얘를 상한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순환시킴에도 불구하고 얘를 상한가에 높은 거래량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얘는 지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의 근거가 저희 세 번째 좋은 관심 종목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앞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해 내주면서 큰 거래량이 나타내준 기준봉이죠. 기준봉이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의 타점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이게 네 번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웅제약,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영상들을 찍을 때 항상 말했던 거는 앞에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들이 나와주면서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긴 이런 장대 양봉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기준봉으로 삼으면서 얘를 뭐라고 했나요? 기준봉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는 기준봉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녀석의 해석을 상승하고 있는 또는 횡보하고 있던 녀석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 기준봉은 얘가 이제 횡보를 끝내고 상승을 하려고 한다, 또는 상승을 하고 있던 구간에서 다시 나는 기준봉은 추가적인 상승 박스의 위치를 바꾸는 기준봉이 됐다라고 하는 기준봉이 될 수 있는데, 얘처럼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만들어낸 다음에 나타난 기준봉은 이제 하락을 끝내고 한방에 이제 상승 추세로, 우상향 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봉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제 종목들 항상 타점 줄 때 이런 기준봉들이 나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기준봉 안에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녹아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세력이 이탈했냐 아니면은 있냐 또는 들어왔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들어온 거는 이미 예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매집 끝내고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해석을 들어왔냐라고 하기보다는 있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세력이 있냐, 이탈했냐 또는 세력이 남아있고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거래량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정말 많이 터져주면서 꼬리가 엄청 길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럼 뭐겠어요? 그거는 세력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의 가장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봉을 만들어준 게 기준봉이라서 저는 항상 매매에서 기준봉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 있던 녀석에서 나오는 기준봉이 그 어떤 기준봉보다 좋은 이유는 앞에 있는 물량을,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받아먹어 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앞으로 우리가 잡아가야 되냐, 이미 6시도 지났고 시에로도 살 수 없고 물량도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항상 기준봉 매매할 때 안내 드렸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시가와 종가 모두가 이 기준봉보다, 즉 기준봉 종가보다 위에서 노는 녀석들은 한 3거래일 정도 관망을 해주는 게 좋다. 리스크 관리 측의 그 측면에서. 만약에 얘가 하루만 이러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놔줘야 돼요. 그거는 다시 다음 타점을 노려봐야 돼요. 혹시나 얘가 다시 이렇게 눌러줬을 때 여기를 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런 구간들을 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추격 매수 한번 잘못했다가 얘가 다시 한 번 더 쭉 밑으로 빼버려서 여기서 만약에 기간을 만약에 1주에서 2주 정도를 만약에 횡보해버리게 돼버리면은, 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횡보를 해버리게 되면은 요 위에서 추격 매수 한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서 손절치게 돼요. 못 견디거든. 보통.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비중 관리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스타일을 구사하지는 말으셔라. 만약에 한 3거래일 정도 요 위에서 이렇게 논다라고 싶으면, 그러면은 한 3일째 때쯤에 종가 기준이나 또는 장중 기준에서 여기 이 기준봉 종가 근처까지 온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낫고요. 만약에 장중 기준에 시가하고 종가는 위에서 놀지만 장중에 만약에 크게 빼면 한번 노려볼만 해요. 그 기준은 어디가 되겠냐? 캔들의 중앙이 될 수 있으면서 지금 여기 강력한 지지 라인이 1년선이나 또는 2년선 3분의 1 지점, 세등분을 했을 때 해당할 수 있는 가장 하단 라인인 2년선이나 또는 2등분 매매로, 기준봉 2등분 매매로 들어갔을 때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1년선이 같이 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요 밑으로까지 더 빼기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 돈질을 한 거거든요. 진짜 세력이 돈 쓸 거 다 써놓고 개미 털어보려고 진짜 생쇼 하는 건데, 이거는 세력들도 부담스러워요.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중기간에 요 구간에 기회를 주면은 가격대는 여기겠네요. 5,330원, 5,200원 라인. 요 구간 사이에서 만약에 장중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 볼 만해요. 5에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들어갈 만 하다고 보고, 뭐 최대 15%까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나머지 15% 이상, 15% 이상에서 20% 정도는 어디로 잡아두냐? 요 밑에 라인에 내려올 수도, 정말 세력이 돈질을 해서 요 밑에 라인까지 뺄 수도 있으니까 요 밑에 라인에서 나머지 물량 채워서 최종 30% 정도까지, 최소 30%를 꼭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30%를 초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30%를 제가 맥심으로 잡은 거지, 내가 만약에 20%를 기준으로 잡아갈 거야 라고 하면 20%를 가져가셔도 돼요. 최종을. 거기에 본인이 최종 이 종목에 얼마만큼을 잡을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분할 매도하는 퍼센트는 각 구간별로 다르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장중에 요 정도를 빼지는 않았지만 종가상 요 아래에서 놀게 됐을 때, 시가를 만약에 띄우더라도 종가상 요 아래에서 만약에 놀게 되는 음봉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요쪽 구간에서도 한 5%에서 한 10% 정도 담아볼만 해요. 네. 자, 10%는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기까지 최하단까지 해서 총 30% 담아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10%인 거고, 그게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서 퍼센트는 낮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종가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첫날은 일단
비중을 조금 살짝 낮추는 게 낫겠죠. 5%로. 근데 둘째 날에도 요 안에서 좀 놀고 거래량이 확 죽어. 아마 첫날은 거래량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첫날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살짝 숨을 죽여놓고 갈 녀석이라고 한다면은 첫날에는 나와도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종가하고 시가가 어느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면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조금 더 들어갈 부분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얘를 3등분 매매를 할 건지 기준봉 3등분 매매를 매수를 할 건지 또는 2등분 매수를 할 건지에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퍼센트는 본인이 설정을 하셔야겠죠. 내가 만약에 2등분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요쪽 구간 나눠가지고 최대 30% 할 거야 하면 15% 할 수 있는 거고 최대 20% 할 거야 하면은 10% 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만약에 3등분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렇게 3등분 본인이 짜가지고 최대 30% 할 거야 라고 하면은 10 할 거고 최대 20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5 10 또는 뭐 30으로 함에도 5 10 15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얘를 그렇게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봤을 때 얘가 정말 굉장히 매수해볼 만한 그런 판단에 서시면은 거기에 본인의 판단 하에 진행을 하시라는 거지 무조건 매수하면 먹을 수 있다라는 종목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종목들이 보통은 잘 가니까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가는지에 맞춰가지고 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과거에 덕성을 6,000원에서 좀 관심 종목 라인에 좀 드렸죠. 아마 이날 음봉 때 아마 드렸을 거야. 이날 음봉 때 이제 덕성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5% 올리고 그 다음날도 올리고 끊임없이 올라갔죠.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고 제가 다른 종목 영상 분석해드리면서 이쪽 날에 5일선 깨졌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대거 덜어낼 시기가 왔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덕성은 당시에 이때 6,000원으로 들었던 거는 다른 기법인데 다른 기법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 어찌됐든 덕성이 요 구간이 지금 앤디포스랑 비슷해요. 얘는 상한가로 말지도 못했지만 어찌됐든 기존에 나오지 못했던 거래량 최근에 나오지 못했던 거래량 맨날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터졌었던 20에서 막 40만 주 정도 거래량 터졌었던 애가 하루 만에 갑자기 1250만 주 정도를 터뜨렸죠. 이날도 100만 주밖에 못 터뜨렸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주밖에 못 터뜨렸는데 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요 앞에 있는 물량들을 싸그리 먹어줬죠. 싸그리 먹어주고 요 위에 매집봉 2개 거래량 정말 많이 터뜨려주면서 매집봉 2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갭 띄워버리죠. 하루 정도만 여기서 그냥 쉬어가고 이 매집봉 나왔던 구간들은 이미 요 앞에 물렸던 녀석들에서 요 하단 부분 요쪽 라인에 물렸던 애들은 요 구간이랑 요 구간에서 이미 던질 애들은 던졌고 여기서 새로 물린 녀석들이 여기 가져가가지고 물 타가지고 여기에 던졌거나 아니면 홀딩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갭 띄워버리죠. 갭 띄워버리고 장초에 좀 장난질 하니까 요 구간에서 단타 치다가 물렸던 녀석들이 여기에 던지는 것도 나오는 거고 또는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뭔가 살짝 빠질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일부 분할 매도로 익절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듯한 흐름을 보이면서 얘가 상한가를 또 말아버렸죠. 그러면서 요 위에 있는 구간까지 아예 그냥 물량을 다 먹어버렸어요. 요 매집봉에서 소화하지 못했던 물량까지.
그러니까 하루 정도 조정 죽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바로 다시 또 올라갔죠. 이때 뭐에 또 제가 주목하라 했어요. 거래량에 주목을 하라 했어요. 거래량. 이때 얘 분석했을 때도 거래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절 라인 그때 당시에 그 분할 매도 라인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장중에는 여기 라인으로 잡고 종가로는 여기 이탈하면은 분할 매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하고 당시에 분봉 차트로도 봤을 때 털 때 과거에 이제 이때 올릴 때 매수세에서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홀딩 해볼 만하다, 홀딩 해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또다시 여기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박스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덕성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거래량 하나만 잘 보고 추세 전환하는 흐름만 잘 봐도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모두 다 저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크게 하락을 하고 있던 녀석이 특정 구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구간에서부터 움직임이 이제 돋보이기 시작했고, 그 전에 어찌됐든 매집봉들이 몇 번 나오기는 했어요. 매집봉들이 몇 번 나왔고, 그 전에도 한 번 더 큰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도 매집하던 거래량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였고, 지금 현재 나온 이 거래량과 이 봉의 모습은 이대로 꼬꾸라지기에는 좀 해석하기 어렵다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기준봉 매매의 타점으로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하다. 물론 덕성처럼 위에 한번 하고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놓아줘야 된다. 내게 아니다. 까딱 잘못 물리면은 반대로 꼴이 이만큼 나오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력이 입장에서 막말로다가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거래량 터트려 준 다음에 요 위에서부터 물량 정리해도 이득이긴 해요. 물론 요만큼 먹겠다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얘가 쉽게 여기가 깨질 거라고 보기는 힘든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종목은 이런 식의 살짝 진단키트 같은 걸로 지금 최근에 코로나라는 테마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먹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놔줘라. 대신에 어떨 때 들어가라? 새로운 봉에서 살짝 눌려줄 때 그때 안전하게 들어가자. 다시 한 번 더 덕성으로 안내해드리면은 요런 시기에 박스 만들고 있을 때 거래량 확 죽여주면서 그 전에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확 죽여주면서 얘가 횡보를 해버리네. 근데 특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해버리네. 얘는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가겠다라는 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노려볼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포스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타점들을 안내를 해드렸지만,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본인이 들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도 꼭 보시면서 학습해 가시고, 요런 종목들 보시면서 타점들 많이 배워 가셔가지고 다른 종목에서는 제발 추격 매수해서 물려있지 마시기를, 꼭 분할 매수 라인, 분할 매도 라인, 그리고 손절 라인 꼭꼭꼭 지켜가시면서 매매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돌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좋은 타점, 기법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